자, 시작합시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224페이지 양도의 개념 형태에 나오죠. 아마 우리 양도세 부분에서 매회 이렇게 시험에 연관되는 게 양도 개념 형태죠. 자, 확인해 봅시다. 자, 양도소득세는, 자, 양도 팔아야겠죠. 그래서 자, 양도라는 자 개념 형태를 보게 되는데, 당연히 양도소득세에 사용하는 용어 한 8가지 이렇게 자 법률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양도 팩토링입니다. 그래서 그 양도에 대한 우리가 자 용어에 어떻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양도는 크게 4점을 찍어 줬습니다. 4점. 4점을 찍으면 자산의 등기 등록, 등기라든가 등록. 양도라고 하는 것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무가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소득세법상 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세 번째, 자, 유상이전. 양도니까, 자, 유상이전이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유상이전이란 경제적인 반대급부가 수반되어 이전되는 것을 유상이다. 여러분, 그 반대급부에는 금전,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주식도 있고 물건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도 유상하면은 돈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 경제적인 반대급부가 수반되어 이전되는 걸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 유상이전의 형태 등을 매도나 교환이나 현물을 크게 3가지를 예시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 현물 출자 등으로 자 이전이 되는 건데, 등기 등록과 관계없으니까 사실상 이전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객관적 사실한 이전을 의미해서, 자, 이 사실상 이전은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중요하는데, 자, 도전해보세요. 유상 이전이 양도면, 근데 반대급부 없이, 자, 넘기는 걸 무상이죠? 그럼 무상이전은 당연히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또 무상이전 하면은 대표적으로 상속에 의한 증여한 이전 등은 무상이전에 의하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죠. 그 무슨 말은 양도가 아니까 양도소득세가 관심 없는 거지, 세금에 관심 없는 건 아니에요. 상속과 증여에 의한 이전에 있어서 그 상속인과 피상속인 관계에서 상속인 또는 수중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물론 기본이 상속 증여세는 기본이겠지. 그러면 상속 취하면 취득세가 다 되겠지. 근데 개인이면 소득세 문제, 법인세 문제 많이 대두가 돼요, 세금 문제가. 그런데 양도에 해당하니까 양도 소득세에 관심이 없다, 그 말이야. 세금에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양도 소득세.
자, 그러면은 그 양도에 대한 개념에 따른 자, 형태. 양도 형태는 세 개를 예시해 줬지만은 다시 말하면 양도 형태 하면은 양도로 보는 경우다 그 말이. 자, 그럼 양도는 경우에 있어서 자, 매도, 교환, 자, 현물 출자. 자, 한번 하게 해보죠. 그죠? 자, 매도는 자,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매매에 의한 자, 이 매매에 의한 계약 형태죠. 매매 계약에 의한 드리는 자, 매주자 매수자 파는 사람하고 산 사람 한다면은 자, 이럴 경우에 굳이 화살표를 쓴다면은 자, 이게 되겠죠. 팔고 샀다 그 말이야. 이 매매에 의한 매도 입장에서 매도가 양도가 된다 그 말. 그럼 당연히 매수자는 취득이 되겠죠. 그럼 취득세 이미 공부했고 지금 양도 소득세다 그 말. 그러므로 이 자 매매에 의한 자 반대급부가 돈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매적 의무 양도 형태가 된다. 다 보세요. 물론 교환하면은 또 유상계약 형태 또 대표적이죠. 그러므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자 하고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 을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서로 이렇게 교환했습니다. 보세요. 이럴 경우에 자 양도인 교환하는데 반대급부가 뭐요? 상대방 토지잖아요. 돈 아니죠? 그럼 반대급부는 돈만 없는 게 아니라 그 교환도 유상대가 이전이다 그 말이요. 그럴 때 양도세 의무는 쌍방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겁니다. 쌍방 모두에게. 갑도 있고 을도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갑의 토지가액이 1억짜리입니다. 을도 1억짜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럼 보세요. 갑의 땅이 1억인데 만약 을의 땅이 만약 한 5천만 원짜리였다면 그래서 바꾸는데 아무 대가 없이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을은 땡 잡은 것이고 갑은 미쳤지. 1억짜리 갑인데 1억짜리 땅을 주고 5억 천만 원 땅을 받아옵니까? 그리고 차익에서 대가 없이 그냥 나온 게 줍니까? 그 반대급부로서 뭐 금전 등을 더 받는다거나 다른 물건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땅 말고 안 그래요? 합당 교환이 돼야 되니까. 그럼요, 요거 지금 1억짜리 땅과 1억장을 바꾸면 동등가치로 바꿨잖아요. 그럼 동등가치로 바꿨을 때 양도 소득세 의무는 누구한테 있을까? 양도세를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궁금하네요? 땅을 여러 번 저하고 땅을 바꾸는데 1억장이 땅 서로 바꿨어. 좀 지역이 달리 있었어. 왜냐면 이 지역의 땅이 필요해. 한 1억 가는데 나는 저 지역의 땅이 필요한데 한 1억 가는데 서로 한 잔 먹다 보니까 우리 바꿀까? 그래. 응? 같이 같으니까 1억짜리 거기 서로 바꿨어. 이렇게 등기 저도 서로가 넘겨주고. 자, 이럴 경우 양도세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내면 얼마나 내야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 시간에 팔면 뭡니까?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차익. 그러면 차익이 있어야 소득을 과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억과 1억짜리를 동등가치로 바꾸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이해하셔야 되면 지금 그러면 나중에 공편해요. 1억, 1억의 동등가치로 바꿨죠. 결론 갑에게도 을에게도 과세된 형태가 됩니다. 동등가치로 바꿔도 갑, 을 다 양쪽 모두 과세된 경우가 됩니다. 금방 교수님 말이 틀리잖아요. 차익이 없지 않습니까? 차익이 없잖아요. 근데 왜 양쪽 다 과세한다고 합니까? 양도 차익은 1억 1억 차익이 아니에요. 양도 차익이란 갑은 요 1억 원이 양도가이죠.
을한테 넘기는가에. 그럼 양도 차익은 갑이 3년, 5년 전에 취득 당시 금액과 비교하는 거예요. 을도 마찬가지. 요 1억 원은 갑에게 넘기는 양도가액의 의미가 되는 거고,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을의 이 땅을 3년, 5년 전에 취득했던 금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양도 차익이 되는 거예요. 갑은 5천에 샀던 땅이고, 1억이 을이고, 을은 3천에 샀던 땅인데 1억의 현가치를 넘기는 거예요. 1억과 5천에 차이가 없습니까? 1억 3천 차이가 없습니까? 있지. 이게 기출문제. 동등 가치로 대금 수수 없이 교환할 경우도 양도세가 과세된 경우다. 그 말이에요. 양도 차익의미가 어떤 거냐? 1억의 차익이 아니다. 그 말이. 양도 차익을 이해해 두시면 정리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갑, 개인이, 자, 기업, 법인, 취득세도 했지만은, 자, 법인, 자, 갑이 법인의, 자, 현금의 부동산을 출자를 하면 법인은 그 부동산을 적절히 평가해서 주식을 교부하는 걸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현금의 물건이니까 이 갑이 출자자인데 이 출자자가 개인이 돼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 출자자가 의무가 있거든요. 출자자에게. 왜? 부동산을 넘기고 대가로 주식을 받았잖아요. 그 반대급부가 주식이잖아요. 이 상태가 이전이 되기 때문에 양도량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출자의 의무가 있는데 법인의 현물 출자니까 그 출자자가 만약에 법인이라면은 법인세 해당하는 양도지 소득세 양도가 아니다. 같은 양도 파는 건 똑같은 넘기는 같은 건데 그 출자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개인이 출자할 경우는 소득세, 법인이 출자하는 법인세가 되기 때문에 출자자도 잘 봐라 그 말. 개인인지 법인인지. 근데 말 자체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니까 그 법인 출자한 게 아니에요. 개인이 출자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법인한테. 네? 그래서 그래 보세요. 저는 양도소득세는 매도인, 판사랑 교환은 쌍방 모두, 현물주는 출자적인 의무가 있죠. 양도소득세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취득세 아닙니까? 그럼 매매한 취득세는 산 사람, 교환은 쌍방 모두 역시 취하니까 현물주는 법인에게 의무가 있는 게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상 취득의 용어에 매매, 교환, 현물 출자를 제시하는 거야. 상대적이지만. 가장 대표 형태니까. 그래서 매매, 교환, 현물 출자를 바탕을 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알면 공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신경 쓸 게 나오는데 교재대로 한다면 수용이 나옵니다. 예자면 225페이지 수용. 자, 이 수용에 대해서도 양도 형태는 수용. 왜 수용이 양도가 되냐면 이럽니다. 교수님 진짜 너무한 것 같다. 왜? 사용하는 땅이 어떤 개발 사업 등으로 해서 수용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사용권을 뺏기는 거 아니에요? 수용된 건 그래요?
자, 근데 무슨 양도입니까? 파는 것도 아닌데 돈 안 받아요? 보상금 안 받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봐보세요. 일반 가끔 뭐 가다 보면은요, 프랑카드 붙은 거 봤잖아요. 프랑 뭐 드세요? 우리 지주는 수용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무슨 대체 협의회? 그 위원장이 저예요. 한때 저한테 위원장 그런 수용이 되면서 제 땅에 대해서 위원장 하락했거든요. 저 위원장 안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위원장 하면요, 수업원은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수업원인데, 예를 든 겁니다.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든 거요? 네. 위원장이 되면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자리에 앉아야 되고 머리 밀어야 돼. 강한 투쟁 의지를 보여야 되니까. 왜 투쟁가? 보상금 때문에. 사실은 보상금만 적절히 해준다면 왜 수용이 안 됩니까? 돈 어제 판 것 같은 거 안 그래요? 그런데 보상가가 낮기 때문에 난 1억 받을 돈을 한 5천만 원 주고 가져간다는데 제가 좀 바꾸면 제가 더 돌 거야, 안 그래? 1억 받으러 신청한 당국에 한 5천 주겠다는데, 안 그래? 무슨 간평 새가 잘못해가지고 한다면 누가 있겠어, 그거? 응? 무슨 말입니까? 수용도 왜 양도 형태냐면 보상금을 받잖아요. 어차피 땅이 넘어가면 보상금 받잖아요. 그래서 유상대가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해당이 되는 거. 공용수용도. 그래서 양도 형태가 됩니다. 보상금을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도 양도 형태가 된다. 부담부 증여. 자, 혹시 제가 그 취득세 할 때 부담부 증여를 조금 설명을 한 격이 나거든요. 그럼 부담부 증여하면 비록 취득세도 했지만은 똑같은 거요. 행위 같으니까. 근데 입장만 상대방이지 입장만 따지지만, 그럼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자, 뭘 좀 떠올라달라고 보세요. 부담부 증여 나오면, 부담부 증여 나오면은 그게 뭡니까? 말하세요. 말하세요. 답을 말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하면 일설. 한번 들었을 텐데. 그 일설이 뭐냐? 이게 일반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는, 자, 갑이 을한테 토지를 증여하는데, 그러면 자, 갑은 증여자고 을은 수중자죠. 그렇죠? 그랬을 때, 자, 갑의 땅을 을한테 증여한 경우는 양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증여니까. 안 그래? 무상이전이니까. 그런데 갑이 을한테 5억 땅을 주면서, 을아, 나 그 5억 땅을 가지고 있을 때 금융기관에 돈이 필요해서 한 3억 정도 땡겼었거든. 그 5억 땅 줄 테니까 3억빚 갚을 수 있냐, 을아. 그러니까 우리 5억 땅을 받아서 3억빚 갚아도 2억 남잖아. 2억 남으니까 일설. 그게 부담부 증여다. 그 말이에요. 수중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이 양도다. 누가 수중자가 부담할 채무 상당액을 양도로, 전체가 양도가 아니라 우리 인수 부담할 채무 상당액을 양도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 상당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가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증여자에게. 그러면 수중자는 세금에 자유롭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중자는 일단 취득세는 당연히 내야 되고, 그 취득세에서
유상이냐 무상을 구분해야 돼요. 색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 수증자는 3억을 뺀 나머지는 퇴까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2억 상당에서는 증여세 부담을 해야 돼요. 계산해서. 증여세. 그래서 증여자에게는 양도, 소득세를, 수증자에게는 증여세 부담 구분되는 게 부담부 증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라면 제가 꼭 금액을 5억, 뭐 땅이라는 집, 5억 집을 주는데, 을한테 주는데, 그래요. 을한테 갑이 그래요. 집 주면서 3억 전세 끼었다? 뭐? 전세. 3억 전세 낀 걸 받아라? 아니, 을이 받지 안 받아요. 5억 집을 준다는데 3억 전세 낀 걸 나중에 돌려주라. 그만 전세를. 나 같으면 당장 받겠네. 2억 남은 안 그래요? 그게 부담부 증여다. 그 말에서 5억 땅, 5억 집을 줄 테니까 3억빚 갚아라? 횟솔. 그게 부담부 증여. 그래서 앞으로 부담부 증여 나면 제가 표현했지만 횟솔. 이거 좀 연상하면서 정리하면 취득세까지 같이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담부 증여는 채무 상당. 이걸 양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계산을 따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체가 양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교재 페이지에 226페이지에 상단에 가보시면 자, 그리고 이 계산에 대해서는요, 저 뒤에 계산이 따로 나옵니다. 아마 제가 몇 페이지가 아마 한참 후에 나올 텐데, 양도세 계산을 따로 하는 과정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 드릴 때가 또 있겠죠? 제 페이지가 안 찾아지네요. 있으면 찾으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네요.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참여는 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차익 계산을 따로 한다는 거. 따로 한다는 거. 왜? 전체가 양도가 아니니까. 그 과정을 생각하는데, 올해도 개정이 된 게 있거든요. 올해, 자, 소득세법이 아니라 지방세법 개정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갑하굴, 증여자 갑과 수증자 을이 배우자야. 남편이 부인한테, 여보, 5억 땅 줄 테니까 3억 그 빌린 거 알지? 갚어? 알았어, 여보. 아버지가 아들한테 5억 땅 주면서, 아들아, 그 아빠가 3억 빚 땡겨 섰거든? 그거 갚아라. 고마워요. 그런 경우는 안 된다. 그 말이.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증여로 추정하게 된다. 그 말. 증여 추정이지 간주 아닙니다. 추정하는데 만약에 추정이 배제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 좀 제가 했으면은 우리 지금도 뭐 가끔 방송 나오고 그러던데 우리 최불암 씨 탤런트 그분이 전혀 또 반응이 없으려고 그래요. 제가 취득세도 그랬잖아요. 자,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을 하면 증여 취득 보거든요. 증여. 그런데 유상 취득 보는 게 파산선고. 자, 교환. 그 다음에 공매. 그 다음에 소득증명. 이렇게 반증을 제시하면 추정이 배제해서 양도로 볼 수도 있거든. 왜? 유상으로 보니까. 그래서 파산선고, 자, 공매, 그 다음에 교환, 증명될 경우. 이렇게는
증여충이 배제되거든요. 양도로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중복된 설명을 방문되니까는 파산, 선고, 공매, 교환, 소득 증명될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 부담부증이 나면은 갑하고 을하고의 관계를 좀 생각해 주라 그 말이에요. 자, 다음 이제 대물변제가 나옵니다. 대물변제가 따로 들어있나 보네요. 자, 뽑습니다. 가보세요. 자, 오히려. 자, 대물변제도 양도이 되거든요. 대물변제. 자, 어디 숨어 있을 겁니다. 대물변제가. 자, 가보세요. 빚을, 보세요. 빚을 갚는데 물건으로 대신 갚는 거예요. 이 대물변제에 있어서는, 자, 이런 거잖아요. 자, 빚을 갚는 채무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거든요. 자, 채무자가 갑인데, 이제, 자, 을한테 돌 차입을 했어. 그러면 갑은, 을은 채권자죠? 그러니까 그런데 채무자 갑이 그 상환 갚아야 할 날짜에 갚질 상환을 못해. 빚을 못 갚았어. 그런데 갑이 을한테 그럽니다. 을아, 정말 미안하다. 네 필요도 돈 빌렸는데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이 조달이 안 된다. 응? 그래서 좀 힘들지만 내 갖고 있는 상가 있잖아. 응? 그 상가 넘길 테니까 받아라. 응? 그 대물변제다 그 말이요. 응? 아니 채권의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치가 있는 상가를 준다고 그러니까 안 받겠어요? 응? 그 대물변제로서 그러면 양도세는 누구한테 뭐냐? 빚을 갚는 채무자한테 의무가 있어요. 원래 그 상가를 팔아가지고 돈을 받아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생략된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빚을 갚는 채무자 의무는 양도 형태가 되는 거. 그래서 대물변제도 양도 형태가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제 중시하냐면 저도 관심을 두지만 여러분은 더욱더 관심을 둬야 돼. 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랬을 때 뭐에 관심을 두냐면 이혼. 이혼에 관심을 두셔야 된다. 그 말 이혼. 현실적으로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 이혼과 관련한 규정이 나올 때 잘 봐라 그 말이. 이혼에 따른 유자로 가름하여 부동산을 넘길 수가 있고 민법상 재산분할 부동산을 넘길 수가 있어. 그런데 유자로 지급에 가름하여 부동산을 넘길 때는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네? 재산 분할로 넘기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본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취득세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유자로 지급에 가름하여 부동산을 이전시킬 때는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유는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에 그래. 대물변제로. 정신적 손해배상 대가로 주는 게 유자 아닙니까? 그래서 빚을 갚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로 보는 겁니다. 유자로 지급에 넘길 때는. 그런데 재산 분할해서 넘기는 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보세요. 좀 길어요. 이유는 무상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같이 살면서 모았던 걸 쪼갠 거잖아요. 무상 이전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를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잠깐 정리해지만은 단순하게 유자료는 양도, 재산 분할은 양도 X 그러면 안 틀립니다. 자, 그래서 대물변제는 양도 형태는 좀 정리. 그래도 많이 있지만은
여든까지 해서 제가 6가지. 매도, 교환, 현물, 출자, 수용, 부담부, 증여, 대물, 변제가 양도 대비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반대로, 교재에는 경매도 나오고, 조세 물납도 나오거든요. 당연히 양도 해당이 돼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지금. 당연히, 공경매도 당연히, 왜? 이 매매에는요, 공경매도 포함이 되거든요. 장기 분할지급도 포함돼. 장기 우리가 분할 매매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매매 형태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양도를 보지 아니한 경우 있더라 그 말. 자, 그래서 양도를 보지 아니한 경우 하면은 자, 첫째 도시개발법. 개발법에 따른 환지 처분. 환지 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될 때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개발법에 따른 환지 처분에 따른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된 때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이해 내용 아닙니다. 자, 아니라, 자,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법에 따른 교환한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토지 경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 공간법에 따라서 교환할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최근에 신설된 거. 자, 꼭 봐보세요. 교환 대표적인 유상계획 형태잖아요. 그래요? 양도 해당이 되는데 왜 양도를 보지를 아니하냐? 뭘 봐야 돼요?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지적도면은 밝겠지만 경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경계를 다시 측정하다 보면은 그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어요. 이 경계가 변경을 해서 서로 짜투리면서 쫄리고 바뀌었거든요. 그로 인해서도 차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 과세하면 그게 시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4년 전에 신설시킨 거, 4년 전에. 과거에는 이런 게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뉴스도 나오고 그랬지만, 어느 분이 지도 보니까 이상하게 모서리가 깨들어가지고, 토매가 안 맞는 거, 이게. 그러니까는 뭔 공사가 시행이 안 되는가, 막. 서로 너무 분쟁이 심하고. 그걸 해소하려고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서 된 건데, 이러니 시행상의 문제 있으니 그걸 법률을 해야겠다. 그래서 양도지 않으면 교환이 싫을 거 아니냐, 그 말이. 아니, 세금 차이가 있으면 보러 가면은, 왜 옛날에 샀던 거 가지고 있던 거네. 그 현세가 높으니까. 예전과는 차이가 엄청나요. 그럼 양도세 때리고는 누가 시행되겠어, 그래? 그래서 법률로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법에 따른 교환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겠다. 이해가 아니라 단순하게 정리.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유상이 우상 이걸 따지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가장 많이 양도지 않은 경우니까 환지처벌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될 경우 토지 경계를 변경하여 공간보다 교환할 경우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 자, 이제 말 때문에 행동해. 양도담보가 있더라. 자, 그러면 양도잖아요. 이게 요 담보지만은 빚을 변제는 목적물로 넘긴 걸 양도담보라고 하는데 양도말이 있지만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채무를 변제는 목적물로 넘기는 거니까. 그래서
양도담보 계약서를 우리가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돼. 이건 판 인정해줬지만 양도담보다. 그런데 양도담보인데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그럼 양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양도담보를 할지라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 충당된 때가 있습니다. 빚을 못 갚아서 변제 충당된 때는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역시 잘 나온 질문. 여러분 보세요.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으로 변제 충당된 때는 양도를 본다는 건 대물 변제로 보는 거예요. 이거 좀 보세요. 제가 돈을 땡겼는데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너 집 좀 잡혀야겠다. 그래서 소각하면 내 빚 빌릴 동안에 내 집 넘겨줄게 일단. 응? 나중에 빚 갚으면 십니까? 다시 줘야지 뭐 그래요? 응? 그 양도담보예요. 그런데 빚을 못 갚았어. 그러니까 채권자가 그걸 충당한 거예요. 빚을 넘은 거잖아요. 그때 양도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도담보를 할지라도 빚을 못 갚아서 변제 충당된 때는 양도로 보니까 그 규정을 좀 잘 봐라 그 말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신탁. 자, 신탁 재산에서 신탁 해질 원인으로 소유권에 넘길 수가 있어. 신탁 해질 원인으로. 자, 다음에 환원. 자, 무효 소득에서 무효로 판시가 돼서 환원될 수가 있어. 그래서 자, 부동산 이전이 됐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무효 소제기하여 판사가 이거 잘못됐다 이거. 그래서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환원이 아니라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자, 공유 토지에 대해서 재분할 쪼갠다거나 다시 쪼개는 건데 지금 공유 토지입니다. 공유 토지에 대해서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하거나 재분할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자, 봐보세요. 자, 이 땅에 대해서 공동소유 땅인데, 균등. 세 사람이 균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공인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갑돌이하고 을순이하고 병돌이 세 사람이 공도로 소유하고 있는데, 자, 333으로 분할했다며 소유 지분 별로 변경 분할했죠. 균등이니까. 이럴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 말이요. 333으로 분할하면. 왜? 지분 변경 없이 분할했으니까. 그런데 분할을 했는데 이렇게 분할했어. 4대 3대 3으로 분할을 했어. 그러면 이 부분이 지분 변경 부분이잖아.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분할 재분할은 소유 지분별로 분할 재분을 양도 보지 않아. 근데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럴 때, 그럼 양도세 의무는 누구한테 있냐? 여러분, 양도로서 다 세금 내는 건 아니잖아요. 왜? 차익이 없으면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차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양도로 보냐 보지 않냐. 여러분, 제가 조세 물납 있었죠. 세금 물납 내는 거 양도라고 그랬죠. 특히 재산세 같은 건 관내 부동산을 물납하거든요. 재산세 공부했잖아요. 재산세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하나에 허가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조세 물납은 양도쟁이 돼요. 그럴 때 양도냐, 그 세금 내는 부동산에서 평가를 하지만 그 차익이 발생이 거의 안 되는데 제대로 많이 쳐주겠습니까? 왜? 쳐준 거 많이 되면 그거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물납에서도 그러니까 만약 1,000만 원, 물자 세금이 1,200짜리인데 한 3,000만 원짜리 물납을 했어요. 평가 3,000 했어. 그러면 1,800 남잖아요. 그게 지자체가 쏙다 그게 안 해요. 1,800 돌려줘야 돼요. 1,200 까고. 그럼 왜 이끌어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물납에 있어서도 양도인이 되는데 그 차익은 다음 단계 따지는 거 아니요? 지금 양도 해당이 되냐 되지 않냐 형태를 보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 공동수의 토지에 대해서 지분변 없이 분할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분 변경분은 양도인이 되는데 이때 양도는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을하고 병한테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분 감소분해를 지분 감소를 3만큼을 갑한테 준 것으로 본 거, 그걸 대가를 반껏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대가 이전을 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갑은 취득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노란색만큼은 을하고 갑은 줄어든 거고 갑은 늘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지분 변경 부분도 지분 감소분을 양도로 보는 거예요. 증가분은 취득이 되는 거고. 또 괜히 표현했네, 좀 어려운데 지분 변경 부분을 양도로 본다는 거. 그래서 자, 그러고 보시면 자, 하나만 더 합시다. 현실적으로 많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 소유의 집을 경매처분 시킬 수 있잖아요. 전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안 해주니까 그 세입자가 임의경매처분 진행을 해. 그냥 경매처분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을, 본인 소유의 집을 본인이 낙찰받을 수 있잖아. 그럴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원래는 다른 사람이 경매로 받으면은 양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 소유세를 본인이 받은 양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좀 따질 경우 있는데, 이런 건 문제 접하면서 활용해야 되는 것. 네. 상당히 또, 마찬가지로 또 판례도 있거든요. 민법만 팔리는 게 아니에요. 세법도 판례 많습니다. 시험에 가끔가다 나오는데, 그 판례까지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핵심된 게 있으니까 그걸 위주로 하되, 네? 제가 정량과 초점을 둬서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도요. 보세요. 자, 한지처분, 채비지, 보류지, 토지 경계 변경, 양도담보, 신탁해지, 환원, 공동소유 토지, 이런 것들 좀 틀잡아 정리를 하시면 양도 여부에서 보면 정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다음 주죠. 3절 양도 수익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마치겠습니다.